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네. 어제 그 기자들하고 오찬 자리에서 한 얘기라고 하는데 네. 그 땅의 사용은 인민에게, 그러니까 국민일 겁니다. 국민에게 주되 소유는 다 국가가 갖는 식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가는 게 타당할 것이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이 부동산 집값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우리도 아예 땅 자체는 아예 중국처럼 중국은 그렇잖아요. 내가 땅 갖고 있는 땅을 처분하거나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집이 있어도 나라에서 니네 집 좀 도로 좀 내야 되니까 좀 네, 우리가 할게 하면은 네. 그냥 피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 그 땅은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중국 부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그 땅들을 그렇죠. 부동산을 사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중국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헨리 조지 얘기 저번에 국회에서 그 교섭단체 연설 교섭단체 때도. 했던 지대를 추구하는 것은 마치 뭔가 만악의 근원이다. 땅을 통해서 뭔가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아주 굉장히 악한 일이다. 이런 그 논리가 옳다는 식의 얘기를 또 해서 지금 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헨리 조지의 이론이 맞다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하게 토지 그렇죠. 국유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 그렇죠.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없죠. 네. 자, 헨리 조지 이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19세기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합니다.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내용인데 허만섭 차장님. 네. 추미애 대표 왜 지금 이 책의 내용에 저렇게 꽂힌 겁니까? 이 책을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읽기라도 했던 건가요? 예, 그렇죠. 헨리 조지의 지금 네. 그 얘기는 이제 그 추미애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은 토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토지를 가진 사람이 모든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 편익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익을 다 누리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헨리 조지의 이 논리에 대해서 오늘 그 대학생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헨리 조지의 논리적 기반이 되는 토지 공급은 제한된다는 이 부분이 네. 제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19세기 당시에는 그 빌딩 같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빌딩은 높게 지고 하니까 이 토지의 어떤 공급적인 측면이 조금은 제한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부분은 헨리 조지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건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 네. 라는 좀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이 추미애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주 또 쓴소리를 날렸군요. 이효정 기자. 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그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띄었습니다.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빼앗겠다는 것. 지금은 우리 남한에서는 모두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사유재산을 빼앗아야만 국가가 소유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여자 김정은이 되겠다는 것이냐.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저희 탑10 제작진이 하태경 의원에게 한번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니,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추미애 대표가 자기의 이제 토지 관련 이념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 공산주의자예요. 토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국가가 토지를 모두 가져야 된다. 그러면 토지로 이득 보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겠죠. 추미애 대표가 헨리 조지라는 분명한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말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본인이 그 책을 읽었다 그랬고 거기에 공감하고 그걸 자기의 정치 노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뜻을 표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저 토지 공개념이나 토지를 땅이다 그러니까 국유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어도 아마 정책으로 실현되긴 어려울 것 같은 게 이 역대에 이런 식의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아, 실제로도 종부세, 시도가 종부세 있었군요. 도입, 예, 종부세를 도입한 그 종합부동산세가 그냥 집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일단 집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보유만으로 세금 매겨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토지 공개념을 아예 법으로 만들자 해갖고 했었는데 둘 다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종부세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 토지 공개념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네. 그 내심으로는 정치인들이 더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것들 그렇죠. 떨어지니까 네. 그 땅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되게 지지하는데 네. 오히려 정치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아. 결국은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뒷이야기가 있군요. 어쨌든 네. 그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지지자들에 그렇군요. 대한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재를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네. 집값이 뭐 조금씩 더 오른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 2단계 대책으로서 네. 지금 얼핏 얘기하신 그 보유세 이 네. 부분을 또 중과세를 하는 이런 부분을 또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궁극적으로는 얘기도. 보유세 높인다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추미애 대표 지금 저 얘기는 아. 좀 그 보유세 부분을 건드리기 위한 좀 애드벌룬 성격으로 군불떼기 작업이다. 예, 해서 좀 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지지자들을 위한 그 발언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확보할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좀 얘기를 하시면 좀 상식에서 동떨어진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그 중국하고 베트남 사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베트남은 토지 소유는 정부가 하고 그 민간이 개인이나 기업은 50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임차를 하거든요. 네. 이런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나라들은 이전에 공산당들이 몰수를 한번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그걸 하기가 지금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땅들을 다 뺏어서 다시 나눠줘야 되는데 그 땅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SNS 발언으로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류 구매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문이나 명예훼손 소송이 아닌 이 카드뉴스, 조금 전에 보셨죠? 카드뉴스라고 하는 이 형태로 재치 있게 반격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SNS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신공격을 쏟아냈던 겁니까? 이분이 뭐 재작년부터인가요? 하여튼 네. 굉장히 극우적인 주장을 SNS에 많이 하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영부인인 김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한다. 네. 뭐 운동을 해서 살이나 좀 빼라. 비싼 옷들이 태가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네. 뭐 어떤 근거가 갖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요, 이 과거에도 여러 번 좀 무리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빚어진 적이 많죠.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에 대해서도 뭐 대선 욕심이 있었다느니 능력이 안 되는데 오버한다느니 온갖 비판과 심지어 모욕감까지 느끼게 하는 온갖 인터넷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그깟 당선 가능성 없는 게임에 나가서 후보 한 번 되자고 지난 수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생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세월호 배를 꼭 건져야 한다는데 반대했으니라 인명을 귀하지 않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바닷물에 쓸려갔을지도 모르는 그 몇 명을 위해서 수천억의 혈세를 써야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뭐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이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는데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까? 청와대 해명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일단 카드뉴스로 제작을 했고요. 저도 네. 디지털 통합뉴스 센터에서 카드뉴스 만들어 봤는데 일단 사진 들어가고 짤막하게 문구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즐겨 입던 옷을 자주 착용했다. 최근에 뭐 방미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에서 그렇게 입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홈쇼핑. 여기서도 구매를 했고 기성복, 맞춤복을 다양하게 해왔고 네. 또 일부는 옷감을 염색해서도 사용을 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들도 입게 됐고 또 낡은 구두는 깔창과 굽을 수선해서 또 네. 직접
옷을 손질하는 모습도 이 카드 뉴스에 여러 건 담아서 그 화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네. 자, 10년 된 옷도 있고 낡은 옷은 또 고쳐서 입기도 한다라고 친절하게 청와대가 직접 해명까지 했는데 고가의 디자이너 의류도 입기는 입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 같은 거 할 때? 입어야죠. 그건 뭐 그렇죠. 이상하게 입고 할 수는 없는 네네. 거니까. 이제 그런데 정미용 씨가 조금 이렇게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간 때 고가의 디자이너 의류를 입긴 한데 네. 결국은 공모 행사 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 경우고 아. 정미용 씨가 좀 무슨 상표에 얼마짜리 옷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했으면 그거를 지금 확인하지 않고 SNS에 그렇죠. 확인이 안 올렸군요. 됐습니다. 확인이 네. 안 되고 해외 순방 갈 때는 어느 정도는 뭐 이상한 천 쪼가리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 입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 없이 그냥 수억 원 되는 고가 옷만 입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 정도밖에 해명이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청와대가 왜 이런 독특한 형태를 빌어서 해명을 했을까요? 카디뉴스. 이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그 심한 공격을 했는데 네. 청와대 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명랑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뭐 소송으로 또 할 수도 있다고 누구는 또 얘기하는데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청와대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대중들한테 아. 오히려 또 청와대가 또 좋은 이미지를 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네. 영부인이 이제 그 대통령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또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일은 참 좋은데, 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전용기에 뭐 나무라든지 뭐 간장게장 같은 그런 액체류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잔뜩 실어가지고 네.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런 공격의 빌미가 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는 게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허만숙 차장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부 예산은 어차피 네. 청와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청와대가 스스로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네. 총무비서관실에서 네. 그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네. 그 금일봉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네. 또 의상 사는 거 이런 것들 다 총무비서관실에서 하는 건데 네. 여사가 입었던 것 중에 고구식 업무와 관련된 거는 청와대 예산으로 한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준 기자. 예. 이렇게 김정숙 여사를 공격했던 정미용 전 아나운서는 이 과거에도요, 문제가 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5.18은 폭동인데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자살하겠다. 심지어 또 세월호 인양, 조금 전에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 정미용 아나운서는 왜 이러는 거예요? 한때 이 메인 뉴스 아나운서 앵커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요. 네. 사실 그리고 나서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서울시의 그 언론관 이런 것으로 공무원으로 다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해왔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영 논리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그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저에는 여전히 감정 싸움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비논리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헨리 조지의 논리적 기반이 되는 토지 공급은 제한된다는 이 부분이 네. 제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19세기 당시에는 그 빌딩 같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빌딩도 높게 지고 하니까 이 토지의 어떤 공급적인 측면이 조금은 제한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부분은 헨리 조지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건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 네. 라는 좀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이 추미애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주 또 쓴소리. 우리가 옳다는 식의 얘기를 또 해서 지금 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헨리 조지의 이론이 맞다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하게 토지 그렇죠. 국유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 그렇죠.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없죠. 네. 자, 헨리 조지 이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19세기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네. 어제 그 기자들하고 오찬 자리에서 한 얘기라고 하는데 네. 그 땅의 사용은 인민에게, 그러니까 국민일 겁니다. 국민에게 주되 소유는 다 국가가 갖는 식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가는 게 타당할 것이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이, 부동산 집값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우리도 아예 땅 자체는 아예 중국처럼 증가하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합니다.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내용인데 허만섭 차장님, 네. 추미애 대표 왜 지금 이 책의 내용에 저렇게 꽂힌 겁니까? 이 책을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읽기라도 했던 건가요? 예, 그렇죠. 헨리 조지의 지금 네. 그 얘기는 이제 그 추미애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은 토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토지를 가진 사람이 모든 그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 편익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익을 다 누리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헨리 조지의 이 논리에 대해서 오늘 그 대학생 그렇잖아요. 내가 땅 갖고 있는 땅을 처분하거나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집이 있어도 나라에서 니네 집 좀 도로 좀 내야 되니까 좀 네, 그러니까 그럼요. 할게 하면은 네. 그냥 피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 그 땅은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중국 부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그 땅들을 그렇죠. 부동산을 사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중국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헨리 조지 얘기 저번에 국회에서 그 교섭단체 연설 교섭단체 때도. 연설 했던 지대를 추구하는 것은 마치 뭔가 만악의 근원이다. 땅을 통해서 뭔가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아주 굉장히 악한 일이다. 이런 그 논리.